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치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의료 장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혁신 기업의 상징 기업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 엑스레이 이게 이렇게까지 사용하나 이렇게까지 발전되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휴대용 엑스레이 전문 제조 기업인 오톰의 오준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톰의 오준호입니다. 네. 저는 2011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요. 엑스레이로 오직 휴대용 엑스레이로만 지금까지 개발하고 또 신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또 AI와 CT까지 이제는 피폭 없는 CT까지 개발을 해서 내년에 이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끝까지 엑스레이로 달려가고 있는 오톰입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용 엑스레이. 네. 이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휴대용 들고 다니면서 이제 찍는 엑스레이입니다. 이게 사실 뭐 2018년도까지만 해도 네네. 사실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엑스레이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이건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셨잖아요. 네네. 가서 저 차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숨 참으세요 하고 이제 밖에 나가시는 의사분들 이렇게 그렇게 촬영한 게 기본이었는데 그 엑스레이를 들고 다니면서 의사가 찍을 수 있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피폭량이 없고 안전하고 영상 질도 좋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엑스레이 장비 업체에 이렇게 가면 저희들도 네. 뭐 건강검진마다 찍습니다는 장비가 무겁거든요. 그렇죠. 근데 휴대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거부터 시청자분들이 궁금한데요. 네. 그걸 작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작게 만들고 어쨌든 그 영상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게 된 겁니다. 오톰이라는 아주 독특한 회사 명칭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2021년도에 네네. 저희가 이제 정말 세계로 나아가자.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 오리지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정말 피폭 없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네네. 요거에 대한 오리지널을 정말 메이저로 갈 수 있는 뭔가 목표를 잡자 해가지고 오리지널 투 메이저 O2M입니다. 그래서 네네. 네, 그렇게 오톰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본 휴대용 엑스레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장착용 엑스레이와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지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장착용 엑스레이는 뭐 병원에 가보시면 큰 장비가 일단 네네. 뭐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휴대용 엑스레이는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을 할 정도입니다. 한번 충전해 놓으면 뭐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핸드폰 충전기용으로요? 네.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서든 응급 현장 특히 네, 이런 곳에서 저희 걸 이렇게 사용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의료진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든지 특히 네. 전염병이 도졌다든지 할 때는 그분들이 병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검진을 받으려고 해도 되게 이제 병원에서도 그 전염력 때문에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장비들이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찍는 사람은 네, 당신이 그 개인들이 직접 찍는 건지 네. 아니면 전문 병원에서 나와서 휴대용 가지고 찍는 건지 어떤 차이점이? 지금은 이제 그 방사선사하고 네네. 이제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네네. 그 두 부류만 이렇게 되게 찍을 수 있게 돼 있기 그 때문에 기능이 예, 있죠? 네.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찍는 거고요. 이제 네네. 응급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 혁신적인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렇게 발굴한 동기 같은 거 이런 거 좀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뭐 일단 병원에 가 보시면 네네. 엑스레이 찍으실 때 항상 그 차폐실 내에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또 등록하고 뭐 절차를 밟고 되게 복잡했었습니다. 근데 움직이 고동이 이제 힘든 환자들은 네네. 사실 병실에 가서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 네네. 응급 현장에서는 당연히 밖에서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전염병 환자들도 가볍게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다면 네네. 그게 정말 그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피폭이라는 어떤 문제점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강한 전력과 강한 전류로 인해 가지고 피폭이 되는 그런 현상을 없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어차피 환자들은 그 피폭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저도 앞으로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요즘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람이 서로 이렇게 병원에 그저 집적돼 있으면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골 노인네들은 지금 뭐냐면 병원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딱 가서 직접 찍으면 네, 예. 그럼 뭐 바이러스 질병 문제라든가 또 지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찾아가는 엑스레이 찍는 거 되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네. 더더나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저희가 그 강원도나 네네. 지금 뭐 이렇게 군 단위 이렇게 보건소에서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 있는 분이 네네. 자기 어머니가 이제 걱정되니까 한번 좀 방문 진료를 해달라고 접수를 하면 가서 이렇게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오톰이 갖고 있는 그 세계 독창적 기술인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글로벌적으로 러브콜이 상당히 많겠어요? 네, 저희가 다행히도 21년도부터 이렇게 그 저희가 이제 수출이 네네. 그 국내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쩌면 이제 21년도에 원년이 됐고요. 이제 네. 계속적으로 오히려 수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 소아과에서도 어떤 제품이 인기라 하는데요. 어떤 제품이 인기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휴대용 제품들이 네네. 기존에 애들이 이제 그 차가운 차폐실에 들어가서 찍을 때 네네. 공포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사실 피폭량보다도 애들의 어떤 공포감, 그런 공포감을 없애고 애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여 가지고 이제 특히 차폐실을 안 만들고 네네. 그냥 바로 진료실에서 찍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들이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분들이 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소아과들 사이에 이게 인기가 있다면 아마 이렇게 어른들이 그런 공포를 느끼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어른들보다는 어린애들이 더 네, 예, 예. 피폭에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이 네네. 자기 아이한테는 좀 피폭을 적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많이 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일반 장착력 엑스레이 대비해서 휴대용 엑스레이의 피폭량 같은 거 네. 이런 거 혹시 통계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저희 장비가 이제 그 병원에 있는 장비에 비해서는 한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요? 네. 예. 오고요. 뭐 많게는 이제 뭐 5분의 1까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 상당히 줄이는 네, 양이거든요. 그죠. 아주 예전 구형을 쓰는 장비에 비해서는 막 5분의 1이 넘게도 차이 나죠. 그 양은 일반적으로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양은 피폭량은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보통 1년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한 2번 정도가 네네. 정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2번 이상 이렇게 찍으면 되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1mS라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냥 살면서도 한 2.7mS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자연광에서도 피폭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더 추가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 노화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암 발생률이 좀씩 더 늘어난다는 어떤 그런 학적인 이제 내용이 있죠. 일반적으로 피폭에 대한 나쁜 인식들 네. 이런 걸 좀 개선해 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 당연히 피폭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요. 저희는 네네. 이미 사실 피폭 그런 기준은 몇 년 전 기술이고요. 이제 피폭을 떠나서 아예 이제 피폭이 안 되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넘어가고 있고 또 분석하는 기술까지 넘어왔고요. 이미 네네. AI를 접목해가지고 아주 그냥 영상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그냥 병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기술 개발이 됐고, 네. 일반적으로 소아과에서는 이렇게 작은 어린애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촬영하는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프로세싱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그 차폐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판때기를 밑에 깔고 네네. 있는 상태에서 애를 이렇게 안고 넣고 그냥 위에서 찍는 그러면 형태로 뭐 하고요. 병원에 가서도 특별한 다른 네. 데 갈 필요 없고 네. 그 상태에서 애한테 그냥 이렇게 네. 그러면 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애가 깜짝 놀래고 그렇죠. 울음을 터뜨리는데 네, 이런 게 없겠네요. 네, 엄마도 옆에 같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어린애들 뭐 옷 같은 건 얇으니까 그 상태에서 또 새롭게 뭐 벌 쓸 필요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 상당히 편리하네요. 네. 그리고 뭐 AI로 이제는 그 어떤 단추나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냅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이게 뭐 옷을 벗을 필요 네. 없고 우리나라가 고령화 문제 때문에 네. 그쪽에 좀 병원들이 생기는데요. 그쪽에 사실 병원에서 예산이 아직까지 절감되지 못함에 따라서 이런 이렇게
엑스레이 그 기는 것처럼 고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장착이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오tom의 좋은 기술을 휴대용 가면 각광을 노인네들이 각광을 받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쪽에 좀 계획들 많이 갖고 있으시죠? 그럼요. 요양병원 같은데 네. 노인들은 이제 움직이기가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네, 네. 그분들한테 엑스레이 찍으러 내려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저희 거 장비 갖고 그냥 병실에 가서 그냥 찍는 겁니다.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노인병원에 보시면은 그 사실 노인분들이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게 네네. 이게 그 갈비뼈 골절이 많아요. 이 갈비뼈 골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아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으면 되게 나오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저희 장비가 또 쓰이기도 합니다. 네. 촬영하면 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도. 예. 밝은 게. 네. 그러면 뭐 밝은 태양이야. 어떻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엑스레이 촬영하면 이렇게 저거기 때문에 조도에 따라서 좀 불편한 점 없습니까? 조도는 저희가 200룩스라는 딱 그게 창이 이렇게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네네.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휴대용이다 보니까 네네. 밖에서 찍을 때는 그 빛이 안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아, 이제 그게 있군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른 부분을 찍지 않게 일단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찍는지. 마인 올류는 뭡니까? 이게 마인 올류는? 마인 올류는 제가 이제 마인이라는 제목을 만들 때는 네네. 어떻게 보면 브랜드명을 만들 때는 이제 나만의 특수한이란 뜻으로 생각을 하고 나만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도.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올류는 이제 새로운 버전이다. 새로운 버전. 네. 뉴 버전이라고 이제 네. 명칭을 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증을 거쳤습니다. 2년 동안. 네네. 규제 샌드박스죠.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실증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야외에서 정말 적합한 제품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올류니까. 아, 네. 네, 올류입니다. 마인 올류. 네. 지금 규제 말씀하셨어요. 의료 장비와 관련돼서는 특히 규제가 좀 많지 엄청 않습니까? 강했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HDT인가요? 뭔가 네, 이렇게 할 때. 맞습니다. 네. 그 기술이 워낙 좋았는데 규제 때문에 좀 제품화 시키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힘들었었습니다. 그 과정 지금까지 좀 네. 어려운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때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규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사하고 이제 방사선사, 그다음에 치과 의사, 치위생사까지만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법령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면 기존에 이제 병원에 전부 엑스레이가 설치된 병원이 되게 많았고요. 우리나라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비가 이제 쓰일 곳이 별로 아. 없던 거예요. 그리고 차폐된 공간에서 찍어야 된다는 이게 규정이 있어 버리니까 뭐 보건소 이 여러 군데를 팔아도 거기에서도 이제 그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아. 그럼 기존의 장비보다 더 뭐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네.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좀 규제 샌드박스를 그러니까 규제 자유 특구죠. 네네. 중기부의 규제 자유 특구를 해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실증을 거칩니다. 운영하게. 거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영상도 괜찮고 뭐 그래서 장비도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고 현장에서 정말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됐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임시 허가를 내줬습니다. 휴대용 엑스레이에 네, 지금 인공지능이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인공지능까지 정착시킨다 그러는데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휴대용 엑스레이를 만들면서 네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의사분들이 화면을 보는 거예요. 뭐 엑스레이를 뭘로 찍냐보다 중요한 거는 의사분들이 그렇죠. 화면으로 보면서 이제 진단을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 좀 편의 기술로 이렇게 저희는 만들어 왔던 것이 네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올해 들어서 가지고 이제 7월달에 이제 그 3등급으로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 등급인 3등급을 아, 제가 네. 받았고요. 이번에 의료 수가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유일하게 엑스레이로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영상 보셨잖아요. 되게 네네네. 흐릿흐릿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병을 찾아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 의료 등급 같은 게는 그 1등급이 보통 아주 좋은 등급이다 하는데 이건 거꾸로 3등급이 좋은 건 네, 겁니까? 3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죠. 네, 그래서 정밀한 일반적으로 등급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국가신용등급 경제에서 보면 네. 1등급이 좋다 하는데 네, 그렇죠. 이건 거꾸로 3등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3등급이라면 이거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해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정착력에 비해서. 정확도가 말씀드렸듯이 95% 이상입니다. 95% 이상? 네, 그러니까 네. 의사분들이 이렇게 그 검진, 그러니까 진단하는 그 퍼센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이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지방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까지 첨단으로 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서울에 있잖아요. 집중돼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런 기술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더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인력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사실 뭐 인력 때문에 음. 부산에도 사무실이 있고 여기 동탄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는 또 AI 쪽 저희 네.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이쪽 이 동탄에는 또 하드웨어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자부품 설계, 또 전자부품 코딩 이런 쪽도 직원들이 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사실 강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좀 고급 인력들이 지금 내려오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실을 두 개 그렇게 두고 해서요? 연구소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그 오토메 제품이 나와서 뭐 이렇게 시장에 나온 지 한 2, 3년 되는데 워낙 혁신적이다 보니까 이 의료 장비를 다음은 뭐냐, 기대감만큼 다음 뭐냐, 차세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다 그랬는데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차세대 제품들은 지금 이미 지금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어느 부분을 찍든지 이제 그거 전부 다 판독할 수 있는 지금 임상을 9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엑스레이로 어느 부분을 찍든지 이게 된 거고요. 근데 엑스레이 그 소스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른 파장들을 여러 가지를 붙여 가지고 한마디로 뭐 CT로 간단히 찍는 것 같지만 CT를 3초 이내에 찍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CT 찍어 보셨잖아요. 그럼 CT를 찍으시면 뭐 한 20분 동안 대기 타시고 또 들어가셔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20분 동안 누워 계셔야 됐잖아요. 또 판도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또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근데 저희 거는 이제 3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3초 안에요? 네. 이제 그런 제품이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될 요거 좀 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엑스레이로 그냥 단순히 이제 그 흑백 영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분석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위원님 이렇게 찍으면은 유전자 상태가 어떠고 뭐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측이 됩니다. 다른 기능도 다 합쳐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한테 곧 어느 부분에 뭐 결핵이 지금 현재 잠복 결핵이 있다. 아니면 그 잠복 결핵 중에서 이제 결핵으로 곧 되려고 한다. 그다음에 뇌경색이 오실 것 같다.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치매가 오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엑스레이 영상만 보고 판독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유전자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원래 엑스레이가 분석 장비입니다. 근데 그 분석 장비 기술을 어떻게 모래 쪽에서는 안 썼는데 그거를 저희가 접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소스를 저희가 다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특허도 냈고 또 뭐 저희 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또 개발한 것들도 여기에 인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미국에서 올 정도로 서비스가 기술이 좋다 하는데 엑스레이 원천 기술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뭐 전부 일본, 중국, 그 뭐 독일, 미국에서 거의 원천 기술을 가져다 쓰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부품을 사다가 외형만 조립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메에서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이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하는 데는 또 지방에 소재 있는 기업이 이렇게까지 되는 나름대로 저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시식과 이렇게 저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토메 저력 한번 좀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메 저력은 저희 뭐 지금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변동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끈기로 기둥이 돼가지고 정말 버텨준 것 같고 사실 저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열렸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량은 아시다시피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정말 유지되기 힘들었는데 이게 버텨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올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기업의 책임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돌아온 외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게 특별히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는 이 오 대표님의 긍정적 사고. 결국 그 긍정적 사고가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아주 큰 동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차이적으로 많은 그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할 때 에피소드가 많았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저희 그 개발했을 때는 엑스레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자 해가지고 네네. 사실 CNT라는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를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왜 일본에서 한 20년 전 기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만들면서도 저희가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왜냐면 네. 일본에서 20년 된 기술인데 왜 상용화가 안 됐는지 제가 아마도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힘들구나 이거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파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그래도 저한테 힘이 됐던 거는 네. 저희 주주들입니다. 저희 주주가 4천 명이 넘습니다. 예? 4,000명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4천 명이 넘는 주주들이 네네. 어쨌든 저를 믿고 그냥 한번 이 기술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믿고 투자한다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뭐 정말 돈을 빌려서 투자하신 분, 집을 팔아서 투자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분들의 어떤 마음을 제가 그렇죠. 좀 보답을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사실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원천 기술이고 네, 예.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CS라든가 이런 상 같은 거 이런 것 좀 많이 받으셨을 거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NEP, 네네. NET, 그러니까 신기술 신제품 인증도 받았고요. 우수 조달 제품으로도 등록이 됐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CS에서도 혁신 제품으로 이제 22년 혁신 제품으로도 오더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네.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병원 밖 엑스레이가 됐다는 거, 임시 허가가 저한테는 제일 컸었습니다. 아, 네네네.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어떤 불법적인 거였는데 엑스레이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근데 그걸 이제 합법화되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얼굴 내밀면서 나갈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엑스레이가 병원 밖 엑스레이가 됐다는 요 기준이 제일 컸지 않았나. 네네네. 특별히 오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직성을 강조한다 하는데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뭐 저는 뭐 제가 정직하다 하면 좀 그건 그런 것 같고요. 제 자랑인 것 같고. 네네. 그래도 제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개발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뭐 몇천억 적자도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보다 이렇게 못한 기술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증도 못 받고 이렇게 끝나는 기술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인증받고 이렇게 버텨올 수 있었던 거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주분들이 저희하고 함께 해주셨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네. 제가 뭐 이제 나이 50이 됐지만 이제 뭐 그 과연 살아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많이 살아야 한번 10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00년 동안 과연 제가 사람들한테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간다면 네네. 그게 얼마나 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고요. 네. 예. 이거 시청자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앞으로 기업의 미래상이라든가 또 오 대표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톰의 대표 오존으로서 어떤 우리나라가 먼저 이 좋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장비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 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 완만하게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주주님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신 거 감사하고 어떻게든 이익으로 발전으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저도 이렇게 좋은 기업, 좋은 기술 이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을 모셔서 제가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업을 소개하면서 사실 방송 끝 마무리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데요. 오늘은 그냥 즐겁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술입니다. 내 주변에 와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원천 기술이라는 점에서 제가 시청자분한테 만날 때 아주 기분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시 오 대표님과 같이
방송하면서 5가지 기본 덕목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다. 두 번째, 겸손하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남을 생각해주는 사회적 이렇게 기능. 내 이익이 아니라, 내 기업이 아니라 국민편을 생각하는 사회적 기능.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기업이 이렇게 오텀의 이렇게 경영 방침이자 오 대표님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사실 그 캐치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러한 그 비단 오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혼탁한 한국 경제가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5가지 덕목대로 어느 분야에 적용하면 사실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